나도 했어. 너희도 국어할 수 있어.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3교시 수업 잘 들으셨죠? 이제 4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교시 수업 열심히 잘 들으셨나요? 선생님 생각에는 여러분들의 눈이 굉장히 초롱초롱 빛나고 여러분들 수업을 경청하면서 아주 잘 들으셨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 생각이 맞죠? 네. 그러면 4교시도 여러분 3교시 때와 같이 눈 초롱초롱 그 다음에 경청하면서 수업을 듣도록 합시다. 주무시지 마시고 우리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3교시 때 제가 어를 너무 많이 하나요? 어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 때 제가 가운데 부분까지 이제 했거든요. 근데 가운데 부분이 크게 그냥 가운데를 통으로 우리가 보시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무와 풀의 역할을 통해 얻은 깨달음인데 이게 좀 길어가지고요. 제가 두 개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3교시 때 수업한 부분은 이 깨달음 빼고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무와 풀의 역할까지 제가 설명을 이렇게 좀 했고요. 이제 4교시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업할 부분은 바로 이 깨달음 부분만 제가 딱 이렇게 떼가지고 가운데 2번 해서 지금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보잘것없는 나무와 풀의 역할을 통해 이 작가가 어떤 깨달음과 교훈을 얻었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2페이지 읽어드릴게요. 초석을 다진 후 다른 나무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으면 감목들이 그랬듯 이들도 조용히 자기 자리를 내준다. 이 덕분에 예전에 그 불모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짙은 녹색의 숲으로 복구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숲의 사회에서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많지 않다. 누군가 그 역할을 알아주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나무 세계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 해낸다. 그저 묵묵하게.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다. 자신들이 비록 보잘것없지만 나무 세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 이러한 것들이 보잘것없지만 나무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존재라는 것들을 이들조차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 중요하니까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그런 그들을 통해 나는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삶은 없다는 진리를 새삼 깨닫고 난다. 밑줄. 자, 지금 이 글쓴이는요, 나무를 통해 얻은 깨달음들. 그 깨달음이 뭐예요? 보잘것없지만 가치가 있다라는 깨달음이겠죠. 이러한 깨달음을요, 어떻게 지금 키워나가고 있냐? 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소중하지 않은 삶은, 이 세상의 많은 삶들 중에 소중하지 않은 삶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랬어. 이것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이 사고를요, 다른 말로 생각이라고 그러죠? 사고를 확장시키고 있는 거야. 나무를 통해, 나무와 풀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요,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생각을 더 확장시켜서, 그래, 나무와 풀,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들도 다들 중요한 위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는 삶들도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삶이 있을 수, 남들이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삶일 수도 있고, 초라한 삶일 수도 있지만, 그 삶 하나하나가 다 결국에는 소중할 수도 있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 글쓴이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연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글쓴이의 생각이 더 커졌죠. 나무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가 이것을 인간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그 범위를 넓혀버렸어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 사고의 확장 또는 생각의 확장이라고 그래요. 확장. 중요하니까 적어놓으세요. 그래서일까 나는 하늘 높이 위로만 자라면서 어떻게든 햇볕을 많이 받으려고 혈안이 된 거대한 교목들보다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훨씬 더 값지고 아름답게 느껴진다. 자, 거대한 교목들. 이것과 대립적인 단어가 뭐가 있죠? 보잘것없는 나무들.
그러면 작가는 거대한 교목보다는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나무들에 더 가치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말은 비단 나무 사회에만 통용되는 말은 아닐 것이다. 자, 그 다음 좀 밑줄 그을게요. 세상 모든 것은, 제가 밑줄 그으라는 이 부분은요, 글쓴이의 깨달음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세상 모든 것은 저마다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루살이 같은 삶, 내일이 보이지 않는 삶이라 하더라도 분명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가치를 알고 묵묵히 제 역할을 해낼 때 결국 그것이 자기를 지키고 세상을 지키는 길이 된다. 자, 지금 글쓴이는 다시 한번 말할게요. 나무들에서 얻은 깨달음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적용하면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확장하고 있다고요. 즉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평범하고 하찮은 그런 인생이고 삶일지라도 저마다 가치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제 역할을 다 해낼 때 우리가 사는 세상도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나이 때 굉장히 TV에 나와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우리는 TV를 통해 보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은연중에 어떻게 돼요? 그런 그 TV에서 나오는 유명인들과 멋져 보이는 사람들의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하게 돼요. 상대적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보여요? 뭔가 초라해 보이고, 우리가 이런 걸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그러죠. 뭔가 초라해 보이고 그냥 하찮게 보여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저 유명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은 몇몇이 움직여 나가는 거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존재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덜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자전거가 굴러가려면요, 무수히 많은 장치들이 자기들의 역할을 다 해내야만 자전거가 바퀴를 굴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 많은 장치 중에서 하나라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은 이 자전거는 굴러갈 수가 없어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 몇몇이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여러분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좀 느끼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이면 이제 이 정도의 생각은 가능하니까요. 제가 이제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좀 감명을 깊게 받았던 거는요, 이런 위급 상황을 대처하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보고 선생님은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동사무소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정말 우리 사회의 작은 곳곳에서도 이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한,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 대단한 몇몇 사람들이 이뤄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였구나. 국민 하나하나,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그것을 위급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스스로 예방하고 모든 그 소소한 아주 작은 곳에서조차 이제 그러한 운동이, 코로나를 예방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모이고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외신들의 극찬을 많이 받고 있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아직 그렇게 완전한 코로나를 극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빨리 우리가 생활 속으로 올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정말 이 세상이라는 것은 정말 뭐 TV에 나오는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 몇몇이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 각 사람 구석구석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묵묵히 할 때 비로소 이 세상이 완벽하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번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또는 선생님의 삶이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더덥고 하찮아 보일지언정 내가 이 자리에서 내 삶의 가치를 느끼고 내 삶의 소중함을 안 뒤에 내 역할을 묵묵하게 해낸다면은 나를 지키는 것이요 또 나아가서 세상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거죠. 네, 이어서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3페이지 그 사실을 분명히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나무들은 자기 자리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남과 비교하여 스스로를 평가하고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의 삶 하나만을 주고 거기에만 충실하다. 그리고 그 석에서 생의 의미를 얻고 삶을 영위할 힘을 받는다까지가 이제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서 이 글쓴이의 깨달음이 여러분들 잘 느껴지나요? 나무를 통해서 이러한 정말 보잘것없지만 가치가 있는 이 나무들과 풀을 통해서 글쓴이는 어떤 것을 깨달았죠? 네,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다. 다 자기 자리에서 행복을 찾는 법은 있다. 뭐 이런 식의 깨달음을 얻은 거겠죠. 이제 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나무를 보면 나도 내 삶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곤 한다. 지금 보시잖아요. 지금 이 나무에서 얻은 깨달음을 자신의 삶에 뭐 하고 있냐면 적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적용을 하냐? 비록 남들 보기엔 하찮고 평범한 삶일지라도 말이다. 자, 그 다음에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앞으로도 나는 그 누구의 삶도 시샘하지 않으며 남들이 내 삶을 어떻게 생각하든 관여치 않으련다. 내가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은가. 내 삶의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것이다. 지금 제가 밑줄 계속 그으라 그랬죠? 저기 앞으로도부터 살아갈 것이다까지 밑줄을 그으시고요. 그 부분은 뭘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네, 글쓴이의 다짐이 드러나는 부분이잖아요. 글쓴이는 어떤 걸 다짐하고 있어? 앞으로 나는 그 누구의 삶도 시샘하지 않겠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삶 시샘하거나 부러워하면 돼, 안 돼요? 그렇지 않아도 돼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남들이 내 삶을 어떻게 생각하든 관여치 않으련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뭐 남들 눈에 주의 시선에 더 의식을 많이 한다고는 합니다. 물론 옛날과는 조금 많이 이제 달라져가지고 요새는 크게 막 뭐 주의 시선을 신경 안 쓰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주위의 시선을 생각하고 신경 쓰면서 살다 보면은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남들보다 뭐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요. 그 다음에 좀 안 좋은 시선이 느껴지면 거기에 대한 상처도 많이 받게 되고요. 근데 글쓴이는 뭐라고 하고 있냐? 글쓴이는 나는 다른 사람이 내 삶을 어떻게 생각하든 관여하지 않겠다. 왜냐? 내가 스스로 가치 있다고 내 삶을 여기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학교 2학년을 올라온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필요한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유익한 글이지 않냐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등학교 때 뭐 중1 때까지만 해도요. 사실은 뭐라 해야 될까, 사춘기라고 부르기가 어렵죠. 어떻게 보면은 뭐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심오하게 생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가 속해서 이런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든지 이런 게 많이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그 시절에는 주위 사람들 시선 같은 것도 많이 의식하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본격적인 사춘기로 접어든 여러분들 나이 때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남들의 어떠한 시선을 제일 많이 신경 쓸 그런 때기도 하고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남들의 어떠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를 쉽게 받을 수 있는 나이기도 하고요. 물론 그러한 것들을 거쳐 나가면서 자아 정체성도 찾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이 돼가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 딱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에 이 글이 굉장히 저는 아주 유익한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남들이 내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거기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생각을 해버린다면 굉장히 그게 여러분들을 더 괴롭힐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존재하는 이유와 살아가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셔야 될 역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자체가요, 여러분들도 각자 여러분들의 역할에 충실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 한 명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남의 어떠한 시선과 남들이 평가하는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신경 쓰지 마시고 스스로 내 삶은 가치가 있는 삶이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 글쓴이의 이 깨달음처럼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길가에 보는 하찮은 풀 같은 것들, 보잘것없었다고 여겼던 것들 다 어떻게 보니까 뭐예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들을 해주고 있었어. 그런데 얘네들이 없어버리면 숲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다시 불타버린 숲들을 다시 녹화 푸르게 만들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렇기가 힘들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적용시켜서요. 여러분들도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묵묵히 역할을 다 할 때 우리 사회, 우리 세상이 아름답게 지켜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누누이 생각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쌤이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음악 하나 들려드릴게요. 뭐 인생에 대한 음악이긴 한데 가사가 참 좋아서요. 한번 이 음악을 듣고 힐링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 음악을 녹음해가지고 어디 배포한다든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작권 침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수업 시간 내에 듣기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노래 잘 들으셨죠? 잠깐 선생님이 쉬어가는 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또 힘이 될 만한 가사를 가지고 있는 노래를 들려드렸어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가운데 2번부터 끝부분까지 다시 한번 요약 정리 적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한 3분 드릴게요. 3분 동안 여러분들 교과서 빈 공간에다가 지금 요약 정리 얼른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적으셨나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28페이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다음 식물의 특징을 정리해보고 글쓴이가 이 식물들에서 발견한 공통점을 써보자. 자, 시로미, 쌀이나무와 같은 관목은 자, 숲이 생길 때 가장 중심부에서 그 틀을 잡아주다가 어느 정도 숲이 완성되면 키 큰 나무들에게 자리를 내어준다 그랬고요. 숲 주변부에서 자연재해에 맞서며 숲 전체를 지켜나간다고 했죠. 그 다음 자, 쑥, 억새, 고사리 같은 풀은요 일단 불모지에 가장 먼저 들어와서 집안 그 땅이죠. 기반이 되는 땅을 안정시키고 다른 나무들이 살아갈 윤택한 토양을 만들어내고 고사리는 쌀이나무와 같이 불난 자리를 푸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초석을 다진 후에 다른 나무꾼에게 자리를 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식물들에서 발견한 공통점은 뭐였죠? 자, 생각할 시간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겁니다. 자, 뭐였죠? 이들의 공통점은 거대한 교목처럼 화려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게 아니군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친구들이고요.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숲을 지키는 그러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글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과 깨닫거나 느낀 점을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과제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과제로 내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냥 한글 파일에다가 이거 정리해서 2번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양식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한글 파일 열어서요. 그냥 이 글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과 깨닫거나 느낀 점 이 두 개를 정리만 하셔서 과제 제출방에 파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보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